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하락의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코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이 부분이 이 코인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제 하락이 있었고요. 더 차트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른 알트코인 시장들도 굉장히 이제 하락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의 CBD를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일으켰던 이 갈색 고래가 있잖아요. 이 갈색 고래가 새벽에 변심을 하고 시장에 비트코인을 던져서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게 일단 갈색 고래의 이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K 위에 지금 매수벽이 아직은 굉장히 단단하게 있다. 이 부분을 바라봐 주셔야 되고, 제가 또 예전에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19.2K, 19.2K에서 19K 이 사이가 올라올 때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20K를 뚫는지 밑으로 뚫는지 그다음에 19K를 밑으로 뚫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9K를 만약에 밑으로 뚫리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 1Q에는 뭐 원래 뷰가 저희가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1Q에 저희가 코인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뷰로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향후 저희가 수익이 더 좋아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하락이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 지표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매크로가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이 매크로는 지금 이제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뭐 1.81%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 하락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제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소비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소비 판매 지표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 하락은 경기 침체 규모로 봤을 때 처음 이제 코로나가 생겼을 때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파이낸스 위기,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이 시기만큼 이제 소비자 침체가 이제 있었다라는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게 미국 그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2023년도 1Q는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1Q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등락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락이 있을 거고 또 상승이 있을 거고. 하지만 저희는 이 하락 시점에서 제가 저의 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하락을 바라보기보다는 상승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하락이 있다, 이런 뷰로 바라보는 게 앞으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뷰가 1Q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거고요. 이게 하락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하락이 뭔가 바닥이 있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제 인사이트는 그렇게 2023년도 1Q를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판단이지고 또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일단 제가 바라보는 거는 지표들이나 일단 온체인 데이터나 말씀드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코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지표인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있고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스테이블 코인을 또 쓰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다만 가격이 올라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치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이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스테이블 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가격 하락이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트나 코인 시장에 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다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 거죠. 코인의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코인 시장에 이제 하락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이 제네시스 캐피탈이 드디어 파산 신청을 한다고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DCG 그룹이 있죠. 베리 실버트의 DCG 그룹 산하에 이제 제네시스 캐피탈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FTX가 터지면서 자금이 묶여가지고 그 큰 폭의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드디어 지금까지 제네시스가 어떻게든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지금 파산 신청을 준비를 하고
또 이걸 매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 파산 신청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굉장히 리스크 포인트고요. 코인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가야 돼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하락이 있더라도 얘네들이 어떻게 파산을 하든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하든 어떤 뭔가 do something이 일어난 다음에 그 방향성을 보고 이제 코인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드디어 이 제네시스의 악재가 파산으로 끝을 나긴 했지만 그 단기적인 이제 악재겠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바로 한 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건을 걸고 있고 어쨌든 이 제네시스가 이제 깜깜이에서 그러니까 파산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올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돌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제네시스 파산이 코인 시장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거에 대한 뷰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꼬리표를 떼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밑바닥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은 오늘 새벽에 미국 법무부랑 재무부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있는 암호화폐의 대표나 거래소를 뭐 자금 세탁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몰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슈가 돼가지고 단기적인 급락이 온 거고요. 근데 어떤 것들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이 되고 나서 이제 뭐 러시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향을 미쳤고 거기를 이제 몰수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매크로 지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코인 시장 전체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 이 세 가지가 모두 버무려져서 비트코인이 21K에서 뭐 20K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장기적인 뷰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23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가 늘 이제 경기 침체 메타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올 때마다 이제 가격 하락이 조금씩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의 뷰로 바라보면서 1Q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판단이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좀 더 싼 가격에 코인을 모아야 나중에 이제 불장에서 더 큰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그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